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란 사태를 두고 미국 의회 공화당에서는 철군 반대를 주장해왔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철군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옹호하고 있지만 대피 계획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반대해왔던 공화당 의원들은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특히 완전한 재앙이라며 이번 철군은 미국의 명성에 얼룩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hat we have seen is an unmitigated disaster, a stain on the reput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very terrorist around the world, in Syria, in Iraq, in Yemen, in Africa, are cheering the defea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by a terrorist organization in Afghanistan. 공화당의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은 15일 ABC 뉴스 디스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사태는 전 세계의 미국 역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동맹국들의 우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And it is going to have ramifications not just for Afghanistan, not just for us in Afghanistan, not just for the war on terror, but globally for America's role in the world, the extent to which America's adversaries know they can threaten us, and our allies are questioning this morning whether they can count on us for anything. 공화당의 벤사스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최악의 외교정책 재앙이라며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사진은 과거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를 굳히고 미국의 약점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이공 탈출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 세계 미군 철수 주장은 현지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은 켄터키주 지역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지지한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인과 동맹 대피 등 적절한 계획이 결여됐으며 이번 실패는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약하게 만들고 중국이나 북한이 볼 때 미국의 입지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 의원들의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자체를 옹호하면서도 대피 계획이 결여되는 등 다소 성급하게 실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던 민주당의 톰 카퍼 의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폭력과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돼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 로칸나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이라는 시간과 2조 달러 이상을 썼고 미군의 개입을 끝내야 한다며 미국인과 동맹, 취약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철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주한미군 철수 금지 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의 루벤 가에고 하원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을 패배시킨 것은 워싱턴의 엘리트층이라면서 그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미군의 장기 개입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와 관련해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며 주한미군은 적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가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복해서 밝힌 것과 같이 한국이나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유럽 등은 미국이 오랜 시간 실제 주둔을 유지한 곳이고 내전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주둔 목적은 외부 적의 잠재성을 다루고 적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한국 등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방어 역량은 주로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차세대 요격 시스템은 오는 2028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17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국토방위의 재고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과거 사례에서 목격했듯이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미사일 역량에 더 큰 진전을 봤다면서 북한은 미사일 개수를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국가들에 대응하는 차세대 요격 시스템 등을 개발해 오는 2028년 실전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북한의 도움으로 땅굴, 즉 지하 터널을 건설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간기관의 이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헤즈볼라에게 기술력과 자재 등을 공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간기관인 알마 연구교육센터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터널의 땅을 제목으로 한 이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간 커넥션을 부제로 달면서 이 지역 땅굴 건설에 북한과 이란이 관여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 직후 헤즈볼라가 북한과 이란의 도움을 받아 기존 땅굴보다 규모가 훨씬 큰 땅굴 네트워크를 건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땅굴은 수십 킬로미터로 연결돼 있으며 레바논의 수도이자 헤즈볼라의 본부가 있는 베이루트 지역과 헤즈볼라의 작전 후방기지인 베카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 군사 요충지를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땅굴은 북한이 과거 한국 비무장지대에 만든 땅굴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크기로 볼 때 무장 군인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작은 차량 등도 통과할 수 있는 형태를 갖췄다면서 땅굴 건설에 유엔 안보리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기관인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2014년 이 회사가 1,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각종 장비와 자재는 물론 전문 인력 6명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600만 달러는 현금 대신 헤로인과 코카인 등 마약으로 당시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레바논과 이란 관계자에 의해 북한 측에 전달됐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침략을 목적으로 과거 땅굴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974년 한국 연천 인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제1땅굴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2개의 땅굴이 더 발견됐고 1990년대에는 제4땅굴이 확인된 상태며 일각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남침용 땅굴이 더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단체 사무조사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단체를 돕기 위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가 3년 전 미국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 지원 금액을 늘렸다고 칼 거슈먼 전 NED 회장이 말했습니다. 거슈먼 전 회장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무조사 등으로 재정과 기금 모금이 어려워진 단체들의 소식을 듣고 미국 의회 책임자들에게 이를 보고해 북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증액해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는 앞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북한 인권 증진 목적으로 민주주의진흥재단에 6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재단 관계자는 이 가운데 552만 달러를 관련 단체들에게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슈먼 전 회장은 정부의 외교적 우선순위로 인권과 민주주의 추구 정책이 상충될 수 있다며 과거 소련과 군비 통제 협상을 하면서도 민주주의진흥재단 같은 민간단체들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던 레이건 전 행정부처럼 비정부기구의 독립성을 한국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은퇴한 거슈먼 전 회장은 1983년 재단 설립 당시 초대 회장으로 38년 동안 NED를 이끌었으며 1999년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국제회의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